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앞서 어제 일요일 판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걸 좀 잠깐 살펴보고 월요일 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자카르타 모나스 광장에 야시장이 서고 공연과 자동차 가장 행렬 그리고 조명 등과 불꽃놀이까지 아주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카르타 설립 497자 기념 행사를 가진 겁니다. 지난 금요일 중앙자료센터 문제로 공항이민국이 마비되자 정부가 왜 그런 건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어떤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 같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통부는 일단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먼저 사과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자와 프로볼링고의 우뚝 솟은 브로모 화산에 다시 산불이 났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전에는 브로모 산근에 보면 모래사장이 있는데요. 그 큰 모래 벌판 뒤편에 있는 초원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가 아니고 그 모래 벌판 그 앞에 있는 덩거르족의 힌두 사원 이 있는 그 뒤편 우뚝 솟은 그 바톡이라고 하는 산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원래 이 산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접근할 수가 없고요. 그 왼쪽에 있는 그 화산 분화구까지는 계단을 놔서 사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컴파스 신문은 서울의 미래란 모습으로 그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서울의 미래, 서울의 이 도시의 미래를 어떤 것이 정말 진정한 도시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뉴스 같습니다. 한강공원의 토요일 스케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만 한강공원이 자카르타와 비슷하다고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리는 없죠. 그러나 한강공원은 소음도 없고 가족끼리 혹은 젊은 남녀가 벤치에 앉아서 담소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진솔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에는 잔디도 좋고 화장실도 많고 심지어 아기 기저귀를 갈아 낄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선착장에서 유람선도 탈 수 있고 참으로 서울의 모습은 좋다 하는 그런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요일 기사는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월요일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토픽은 인도네시아의 교육 병폐 중에 하나인 실루만 루트, 그러니까 남모르는 몰래 입학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혹은 NGO 기구의 활동가들, 언론인 등 아주 다양한 사회 각층으로부터 신입생이나 PPDB를 그러니까 입학 정원 외 입학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백을 써서 입학하는 관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학 후에 학생 수를 세어보면은 입학 허가 정원보다 그 백으로 들어온 학생 수가 그만큼 많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군이나 경찰 사관학교도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성적이 된다 하더라도요, 군 장성이나 경찰 간부의 추천서가 있어야만 입학 기여금 정도를 적게 내고 입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입학을 하려고 그러면요, 기여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일반인들은 입학을 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낮은 사람이 추천을 해주면요, 그만큼 돈을 더 내야 입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경찰은 장교가 아니더라도요, 이런 관행, 그러니까 사병들도 일반 순경이나 이런 경찰들도 이런 관행 때문에 입학을 할 수가 없다, 쉽지가 않다 하는 말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뱅 인도네시아가 기준금리를 6.25로 변동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결정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수만 인도네시아 지수를 좀 경제 지수를 살펴보면요, 2024년 경제 성장률이 4.7에서 5.5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2.5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리고 환율은 5.92%의 약세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환율 약세율은요, 6.78%, 그리고 일본은 10.78%만큼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인도네시아는 상당히 환율이 안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 및 비즈니스 면에 보면요, 구직자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땀린시티에서 열리는 채용 박람회 같은 것인데요. 구직자들은 언제나 이렇게 긴 줄을 서서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정부는 경제 상황이 늘 좋다고 말하지만 적정한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학력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자카르타는 아직도 무단 주차가 골칫거리의 하나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의 주차는 정말 문제가 많죠. 정식 주차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일반 사설 주차장에는요, 호를 하기 때문에 아주 주차하기가 싫을 때가 많습니다. 무궁화나 뉴서울 슈퍼도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선 하나마트 같이 아예 컴플렉스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카르타의 관문인 쩡까렝 공항이 더 혼란스러운 거는 주차 문제에 있어서는 1등이라면 1등입니다. 출국하기 위해서 내리는 것도 웬만한 좀 백이 있는 차들은 그냥 거기서 주차하고 사람들이 내리고 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입국장, 그러니까 그다땅한 앞 도로에 보면요, 아예 들어오는 차량을 선별해서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하는 차들은 그 손님을 기다리는 차들은 백 있는 사람들만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국내 공항도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돈과 백만 있으면 주차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입니다. 월요일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